93.3%는 서울본청에 포함된 자치구답게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이 대전 동구는 꽤 낮은 편입니다. 이 대전은 여기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앞에 광역시 지표로 봐서 요 대구와 광주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60%대 정도로 나오고 있을 텐데 이 대전광역시 전체가 60%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그 하위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동구는 훨씬 낮은 그러한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것들이 비교해봐서 좀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자, 이제 요것들을 좀 묶어주죠.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분석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의미를 조금 더 밝혀주기 위해서는 이제 특징들을 묶어서 봐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봐서 평균적인 데이터로 봐서 전체적으로 높은 곳이 특별시와 광역시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공통점은 뭔가요? 특히 이 군 지역에 대비된 공통점은 뭔가요? 자, 그랬을 때 특별시와 광역시는 대도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군 지역은 그것에 대비해서 보면 농촌 지역이죠. 보통 어느 도가 있을 때 시라고 이름 붙인 지역은 어쨌든 중소도시들일 겁니다. 그리고 군이라고 붙은 지역은 농어촌 지역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농촌 지역에 비해서 대도시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겁니다. 즉, 대도시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이고 농촌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낮다. 일단 이러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지금 이제 최고 최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좀 높은 곳들을 보죠. 높은 곳들을 보면은 일단 서울, 경기, 서울. 지금 수도권에 속한 곳들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대도시들 중에서도 수도권에 속한 곳들이 재정 자립도가 높고요. 자, 그리고 이 대구나 울산, 여기도 이제 대도시 지역이죠. 이런 대도시 지역에 속한 곳들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면 지금 보면은 자,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들이 있는데 이 낮은 곳들 중에서 특히 낮은 곳이 10%대로 나오는 요 지역들입니다. 전남, 본청, 전북, 전남. 자, 전라도 지역. 이거는 이제 묶어서 전라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까지 사실은 같이 묶을 수 있죠. 전라도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 광주는 대도시라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은 이 나머지 지역들, 이제 전라도의 농촌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라도의 농촌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대전 동구입니다. 이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내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자, 일단 대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의 재정 자립도 차이가 크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특히 이 농촌 지역 중에서도 이 전라도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상위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낮게 나타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특이점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해서 이것을 이제 답안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의미를 노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받는가 여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많이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대도시 지역들은 중앙정부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같은 곳들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데이터 하나에서도 그러한 의미들을 읽고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답안 보면은 가의 표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중심 문장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지금 이 도표의 가장 중심적 특징은 이겁니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입니다. 대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의 이 자립도 차이가 너무 크죠. 서울특별시나 대구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반면 군 단위의 농촌 지역은 전반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다. 자, 이게 일단 평균 데이터들을 봤을 때, 평균 항목들을 봤을 때 찾을 수 있는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 게 이겁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50%를 상회하는 곳은 특별시와 광역시들 뿐이다. 자, 그 중에서 서울 서초구나 경기 성남시 등 수도권에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최고로 나온 데이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도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낮다. 경기도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5분의 1에 불과한 전라남도의 상황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다룸으로써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대전 동구의 재정 자립도가 15.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도시 지역이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어떤 특이점이 있으면 그 특이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런 특이점 분석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특징 파악했고요. 자, 그 다음 문단은 이제 의미를 도출한 부분입니다. 의미를 도출한 부분에서 이렇게 재정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도출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 이 마지막으로 본 이 자료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까다롭고 이제 특이점 분석까지 들어가야 돼서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도출해야 되는데, 자, 이런 능력 사실은 요 정도 도표를 분석할 수 있으면은 웬만한 자료 분석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에서 이렇게 의미를 읽어내고 그래서 이게 의미를 도출해내는,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까지 해내는 연습, 자,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태적 자료의 해석 연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동태적 자료에 대한 해석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